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로 어,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학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이란 말은 예전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계급이라는 거 기억하나요? 도수 분포표에서 구간을 계급이라 불렀는데 그런 용어처럼 사용하지 않은 용어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무슨 뉴스, 사회면 뉴스에서나 나오는 사건을 우리 수학에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사건 볼까요?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사건, 경우, 경우의 수라는 걸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먼저 사건이라는 것은 나타난 실험이나 관찰로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을 할 때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결과가 있겠죠. 그죠? 이거를 사건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주사위의 눈금, 각각의 눈금을 경우라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눈금의 경우의 가지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할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사건을 한번 볼까요? 자, 사건.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물론 앞에 가정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같은 조건에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조건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사건이라는 것은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 불러요.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말해요. 자, 메모해 볼까요? 노트에다가 사건 하고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결과. 3의 배수가 나오는 눈의 결과. 이거를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을 경우라 부르고 이 가지수,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중요한 개념은 이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의 카드를 뽑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와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경우의 수만 따져봅시다. 우리 경우의 수. 짝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뭘까요? 짝수는 2, 4, 6, 8. 그죠? 이게 경우예요. 2, 4, 6, 8 카드. 그러니까 가지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4, 4가지. 미안합니다. 10도 쓰는데요. 10을 빠뜨렸네요. 그죠? 2, 4, 6, 8, 10. 5가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적힌 카드. 이것도 사건인데요. 3, 6, 9. 그죠? 3, 6, 9. 3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목재 주령구 오른쪽 그림과 같은 거를 옛날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사용했다고 해요. 오늘날의 주사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재 주령구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면 6개와 그 다음에 육각형 모양의 면 8개로 이루어졌대요. 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정사각형 6개 플러스 14개요. 그렇지 육각형 8개니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개 더하기 8개 해서 1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면이 정사각형 모양의 경우의 수인데요. 6개밖에 없죠. 6개 이렇게 따지는 거 쉽죠. 가지수를 하나하나 세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사건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더하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경우를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는 합의 법칙이라 불러요. 합의 법칙.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합니다. 어떨 때 더하냐면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될 때예요. 또는, 여러분 이 제목을 쓰고 또는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건 A 또는으로 연결된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을 더합니다.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요. 그래서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때 합의 법칙이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 합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경우예요. 오직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자, 여기서 시내 관광 버스를 탄대. 이거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시내 관광 버스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지역 탐방 버스와 관심 탐방 버스.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개를 동시에 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역 탐방 버스 네 가지, 그 다음에 관심 탐방 버스 세 가지 노선이 있는데 동시에 탈 수가 없어요. 지역 탐방 버스 노선 중, 자 보세요.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 하나. 그러면 지역 탐방 버스는 네 가지 노선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네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심 탐방 버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3번. 지역 탐방 버스의 노선 또는입니다. 또는 연결됐네요. 이게 또는이 중요해요. 또는 관심 탐방 버스 노선 중에서 여기서도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보세요. 또는 연결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역 탐방 버스의 노선 중에서 선택하거나 또는 관심 탐방 버스 노선 중에서 선택하거나 중에죠. 중복되잖아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총 7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거 7개. 경우가 총 7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잘 메모해 뒀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럴 때 밑줄 친 것만 쓰면 돼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이에요. 합합니다. 이때 또는이 중요해요. 또는. 자, 이걸 쓰고 또는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또는 조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의 법칙. 이라고 부릅니다. 합의 법칙이라 불러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3번 볼게요. 지민이네 모둠은 마을 운동회에 참가하기 위해 참가 가능한 종목 중, 자 보세요. 참가 가능한 종목 중 몇 개? 하나만 참가하는 거 하나. 자 그러면 여기서 구기 종목 7가지, 육상 종목 4가지일 때 구기 종목 또는 육상 종목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 그죠? 중복될 수가 없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 하고 구기 종목 7개 또는 육상 종목 4가지, 합의 법칙 11가지 이렇게 쉽죠. 그죠? 중복되지 않는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4번도 볼까요? 수연이는 어느 입장권 판매 누리집에서 3만 원에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입장권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 특별 입장권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원하는 날짜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고 무작위로 당첨된답니다. 자 보세요. 화요일 또는 금요일 공연에 당첨되는 경우의 수. 자, 화요일 또는 금요일이죠. 화요일과 금요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냐면 하나만 사니까. 그지? 화요일 또는 금요일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달력에서는 2일 또는 플러스 금요일 3일 중에서 하루겠죠. 총 5일 중에서 하나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자, 합의 법칙의 핵심은 뭐라고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와는 다르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 있어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 자,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곱의 법칙이라 부를 거예요. 곱의 법칙.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기서 와가 중요해요. 와는 그리고죠. 사건 A 그리고 사건 B예요. 아까는 또는이었죠. 그죠? 또는과 그리고만 봐도 얘가 합의 법칙인지 곱의 법칙인지는 알 수 있어요. 자, 그것과 함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입니다. 이걸 곱의 법칙이라는데 중요한 거 이때 동시에를 해석해야 돼요. 이 동시에를 동그라미 하고요. 여기서 동시에는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이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라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자, 동시에 동그라미 하고요. 메모하세요. 의미는 뭐냐면 차례대로 또는 모두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상의와 하의를 입잖아요. 그죠? 상의와 하의를 모두 입잖아요. 그죠? 이때 동시에 입진 않죠. 차례대로 입죠. 모두 입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에요. 알겠죠?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 자, 그럴 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합니다. 제가 설명해 줄게요. 자, 보자.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인데 뭐 이거 쓸 필요 없겠네요. 자, 이거만 쓰면 되겠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가지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와. 그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차례대로 그리고 모두 라는 뜻이라고 했죠. 차례대로 모두.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과 소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빵에는 빵이 있습니다. 빵, 귀리, 밀, 현미의 세 가지. 그 다음에 소스는 고소한 맛, 달콤한 맛, 매콤한 맛,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빵과 소스를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각각 한 가지씩. 그죠? 각각 하나씩 선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때 각각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라는 얘기, 모두. 그죠? 모두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두라고 해석이 되면 얘는 고비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고비 법칙. 그래서 얘는 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소스를 선택하는 경우 네 가지에서 총 14가지 맛의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다. 그지? 14가지의 3, 4, 14란다. 그지? 3, 4, 10이죠. 12가지의 맛을 만들 수 있다. 어때요? 동시에란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동시에는 모두 또는 차례대로다. 자, 6번도 볼까요? 5개의 잠, 그 다음에 4개의 모음 중에서 각각 하나씩 골라요. 각각 하나씩이라는 것은 각 사건 모두란 뜻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과예요, 과. 그리고예요. 또는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5가지 곱하기 4가지에서 총 20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 곱의 법칙이다. 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볼까요? 아주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4장의 카드에서 보세요. 2장을 동시에 뽑아.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2장을 동시에 뽑아. 이때 이 동시에를 굳이 동시에라고 시간적인 동시에일 필요 없어요. 차례대로 가세요. 차례대로. 예를 들어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잖아. 그지? 그러면 어때요? 10의 자리, 자, 여기에 10의 자리가 있을 거고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10의 자리, 1의 자리입니다. 여기에 10의 자리가 있겠고 1의 자리를 차례대로 뽑아도 되죠. 그죠? 그러면 10의 자리를 먼저 뽑고 그리고 1의 자리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의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 2, 3, 4, 4가지. 그리고 1의 자리를 뽑죠. 근데 1의 자리 만약에 10의 자리 2가 왔어. 그럼 또 뽑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3가지,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를 여러분들은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례대로 또는 모두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직접 다 구할 수도 있어요.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4가 오는 경우 각각을 다 해도 돼요. 그래도 12가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자. 7번. 요번엔 0이 있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에 이렇게 0이 있어요. 0, 1, 2, 3. 2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시험 문제 이렇게 다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 10의 자리가 있을 거고 1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앞자리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자, 먼저 12자리 먼저 합니다. 그러면 12자리 올 수 있는 거는 0은 올 수 없기 때문에 0을 제외한 세 가지. 자, 만약에 12자리에 2가 썼어. 그러면 또 쓸 수 없죠? 그죠? 동시에 두 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차례대로 하나씩 뽑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1위 자리엔 0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수 3개. 3 곱하기 3, 9. 기회 또는 가지 이렇게. 어때요? 이해돼요? 자, 여러분 요거 이해 안 되면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복습을 하는 거야. 복습. 복습. 복습을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꼭 해주세요. 자, 여기서 임원 선출. 요즘 학기 초라서 여러분 학급 반장, 부반장 많이 선출하죠. 영민인에 반해서 학급 임원 2명을 뽑으려고 합니다. 여기선 중요한 거 임원 2명. 여기서 학급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경우와 대표 2명을 뽑는 경우. 자,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얘를 첫 번째 것은 퍼뮤테이션, 순열. 두 번째 거는 컨비네이션, 조합이라고 그래서 제대로 배워요. 고등학교 때. 자,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명 있습니다. 5명의 후보를 후보 A, B, C, D, E라고 하자. 그러면 보세요. 1번 회장 1명, 부회장 1명. 자, 회장 콤마 이거 순서상으로 할게요. 부회장. 요거는 순서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뽑히는 사람이 회장인 거야. 이해돼요? 먼저 뽑히는 사람이 회장이고 나머지는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 자, A, B와 BA는 달라요. 그죠? 맞나요? A, B는 A가 회장, B가 부회장. BA는 B가 회장, A가 부회장이죠. 근데 반면에 보세요. 2번 임원 2명. 이때는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소가루는 순서상으로 쓰니까 집합기호 중괄호를 쓸게요. A, B. A, B가 임원이나 BA가 임원이라 어때요? 같은 경우죠. 그죠?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를 이제 나중에 순열, 뒤에 거를 조합이라고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순열을 회장과 부회장을 구하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서 회장을 뽑을 경우의 수 5가지. 이제 4명 남았죠. 4명 중에서 부회장을 뽑을 경우의 수 4가지. 총 20가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임원 2명을 뽑는 경우는 모두가 똑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2번씩 생겨요. 임원 2명을 뽑을 땐. 그래서 아까 구한 20을 똑같은 경우가 2개씩 생기니까 나누기 2로 해가지고 10가지가 생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 고등학교 가서 확률 통계를 배우게 되면 이거 이제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